을 재미있는 제목을 재미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파마넥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어, 본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 좀 듣다 보면 조금 이렇게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 약 많이 드시죠? 예. 약은 음, 질병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아픈 것을 좀 덜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약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은 인체 구조와 기능에 이런 양리적인 영향을 주어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경감시키거나 그런 예방하는 그런 목적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약은 아시다시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은 여러분들께서 어, 약국 가서 감기약을 달라 하면 약사들이 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뭐 통증에 달라, 뭐 생리통에 달라, 두통에 달라. 그러면 거기서 주는 약들은 전부 다 일반 의약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부작용이 낮은 제품들, 뭐 위장약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어,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슈퍼에서도 이렇게 24시 편의점에서도 허가를 얻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약품이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문의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고혈압약이라든가 뭐 당뇨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심증약, 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안에서 이렇게 뭐 죽이는 약, 항생제류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용법이나 용량을 정확히 지키지 아니하면 어, 정말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 절도를 한다든가 쇼크가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갑자기 뭐 두통이 온다든가 아니면 그 아주 그 심각한 그 소화 그런 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그런 지시와 처방에 의해서만 드셔야 됩니다. 함부로 사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약은 이 쉽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약 하나가 이렇게 신약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후보 물질이 있어요. 그 후보 물질이 한 만 개가 넘는 그런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 물질을 옛날에는 일일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약 하나가 나오려면 10년 이상, 평균 한 20년 정도 돼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 가지 중에서 또 다른 후보 물질 그래도 괜찮은 거 한 50개 정도를 다시 또 찾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괜찮은 후보 물질 한 두세 개 정도를 찾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데 이제 전 임상 시험이라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독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효과가 정말
있겠느냐? 이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일상 시험이 있어요. 이 일상 시험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임상 단계를 통과한 그런 약물을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한 5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뭐 동물 있죠. 동물 원숭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상부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죠.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삼상 시험은 뭐 수천 명 정도로 일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삼상에 성공을 했을 때 약의 유해성이 50% 이하, 효과가 50% 이상 이렇게 났을 때에 요게 임상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판하기 전에 식약처에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내 가지고 약으로서 그런 판매가 되는 겁니다. 의약품에는 그 특별한 제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따르지 아니하면 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GMP 시설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이 GMP 시설, 이 의약품을 위한 GMP 시설이 있고요. 다음에 건강식품을 위한 GMP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식품에 사용하는 햇섭이라는 그런 시설을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약품은 이 GMP 시설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약을 만들지를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약품 공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공정은 분말에 대한 이런 공정이고요. 두 번째는 쭉 보시면 그 정제, 정제에 대한 그런 공정이거든요. 근데 이 공정을 중요한 거는 식약처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한 그대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제조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다르게 내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면 남들이 모르면 판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조사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일고의 가치 없이 모두 다 의약품들 거기에 그러한 신고한 대로 생산되지 아니한 그런 제품들, 그런 로트 넘버들은 전부 다 회수해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번 잘못 만들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의약품이다. 이 약을 만들면 약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보시면은 붕해하고 용해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붕해는 우리 위에 딱 들어가면 만약 이게 정제라면, 그래서 이 정제가 코팅이 탁 벗겨지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터지는 그런 과정. 용해는 이 약물이 위산이라든가 물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더 이렇게 녹는 그런 과정이고요. 흡수는 이 위에서 녹은 이 약물이 소장에 와가지고 이 소장에서 이런 흡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간과 신장의 그런 독성이라든가 간과 신장에서 걸러주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 약물이 우리의 피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약에는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식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제고 두 번째는 캡슐제. 둘 다 경구 투여입니다. 경구. 입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거. 그래서 정제는요. 제조 원가가 되게 쌉니다. 네, 싸서 많이 이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많이 선호하게 되고 큰 그런 뭉치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요게 이 정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좀 정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보통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보통 캡슐제나 연질 캡슐은 유효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네.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약초의 유효성이 오래가지 않아서 2년 준 것 같고요. 그런데 건강식품 중에 저희들이 수입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에는 이상하게 이 연질캅셀이나 정제나 캡슐 모두가 다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좀 뭔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정제 같은 경우에는 유전막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이렇게 먹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리고 연질 캅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에서 바로 캡슐이 바로 터지잖아요. 바로 터지니까 그런 붕해 과정이 없이 바로 이렇게 터져서 약물이 바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좀 빠릅니다. 예, 약간 빠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연질 캅셀 있잖아요. 연질 캅셀은 이렇게 물에 섞이지 않는 제재라든가 뭐 기름 이런 성분이 있는 것들은 연질 캅셀로 만들지 아니하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흡수율은 좋아요. 예, 흡수율은 좋아서 연질로 된 거를 드시면 효과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형들이 많이 있어요. 정제 봐보면 정제는 뭐 필름 코팅 정도 있고 저작정, 발포정 알죠? 발포정 물에 넣으면 녹는 거, 설하정, 혀 밑에 넣어서 먹는 거, 장룡종, 그다음에 트로키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또 연고제도 있잖아요. 방고영제, 뭐 연고제, 크림제, 겔제 이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놓는 주사제도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에 쓰는 그런 에어로솔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제 아주 과립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액상으로 돼 있는 거 바로 이게 드링크처럼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먹는 시럽 있죠? 그런 시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근데 약은 좋으면서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동전에 양날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좋지만 한쪽에는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작용이에요. 네, 부작용이 없으면 이건 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함부로 사용을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작용 알죠? 뭐 피부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뭐 이렇게 심정지가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여하튼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에는 부영제가 들어가요. 부영제가 들어가면 보통 뭐 몇 달,
뭐 몇 주 이렇게 사용 가능하지만 부영제가 딱 들어가면 상당히 썩지 않고, 제 생각에는 뭐 부영제 이게 집어넣으면 유효기간이 보통 뭐 2년 3년이지만 한 뭐 5년 10년 가도 약초가 다 남아 있거든요. 이 방부제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을 봐보시면 거기에 그 첨가제가 있어요. 첨가제를 보면 뭐 안식향과 나트륨 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벤질 알코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파라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약의 성분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약의 주 성분이 아니고 이거는 방부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약을 만들려면은 주 원료는 약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캡슐이나 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주성분이 작으면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당이라든가 전분이라든가 백당을 넣어가지고 이 그 약의 크기를 먹기에 적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유당은 부피 증가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전분은 뭐 알죠? 뭐 밀가루,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게 있고, 뭐 백당은 감미 목적으로 집어넣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활택제가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활택제가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탈크예요. 탈크. 2016년도에 제가 아주 큰 일을 겪었었어요. 소위 말해서 탈크 파동이 생겼었거든요. 이 탈크 파동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정말로 수천 가지의 그런 약을 회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때 정말 거의 뭐 몇 달을 이거 회수하는데 전력을 했었거든요. 이 탈크가 뭐냐면 돌 알죠? 돌. 네, 잠깐만요. 요게 요 광물질인데 광물질인데 이게요. 이게 폐암하고 피부암하고 그 난소암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크에 성면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공업용 탈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성면가루가 같이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2016년도에 전면적인 회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걸 배웠고, 미 식품 의약국 안전청 있잖아요. FDA에서는 이 성면을 포함하지 않는 탈크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기서 지정한 거를 이렇게 탈크로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탈크가 좋지가 않다. 네,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쓰는 파우더 있죠. 그 파우더 엉덩이에 바르고 여기에 바르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탈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를 이렇게 들여 마셔도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뭐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하고는 달리 부작용이 좀 당연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예,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그런 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다. 그래서 이 마크 우측에 봐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만들어 놓은 마크 있죠? 건강기능식품. 이 마크가 붙어 있어야만이 건강기능식품이고, 그리고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그냥 뭐 차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식품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제가 봐봤는데요. 2020년 12월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만 봤을 때 한 5천억이 약간 이렇게 안 되고요. 1년에 거의 한 80%의 그런 가구가 건강식품을 이렇게 사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이 이 80% 정도의 그런 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업의 그런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그런 제품, 다 아시는 그런 파마넥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약하고 이런 건강식품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또 의약품을 오더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외국에서 오더 메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는데 원캉 많이 팔잖아요. 뭐 약국에서 뭐 한 군데서 이렇게 만약에 100통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아무리 못 만들어도 100통 중에 뭐 한 5통만 이렇게 리턴이 되더라도 그냥 효과 있는 거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약사들한테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한테 많이 팔아달라 하는 이유가 효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두 사람 오면 정말 이거 효과 있는갑다 이 생각을 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사입한 그런 건강식품을 이렇게 넓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파마넥스를 보니까 파마넥스가 원래 제약회사였더라고요. 제약회사인데 이게 보니까 뉴스킨에서 인수를 했어요. 뉴스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합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죠. 보니까 이 과정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의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들보다 훨씬 더 완벽을 기한다고 좀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료 첫 번째로 최적의 원료를 결정하는 것, 가장 좋은 것. 보시면 뭐 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객을 이용한 G3 주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상의 원료 생산지를 찾아내고, 뭐 보니까 이 원료를 하나를 찾더라도 최고인 것만 찾더라고요. 최고인 것을 찾지 않으면 아예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에 아예 타협이 아예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뭐 의약품 만드는 데 보면 대강 어떤 설정이 있으면 그 설정에 거의 가까이만 이렇게 가면 그냥 패스거든요. 의약품의 약효가 80에서 120% 정도만 나오면 그 약효가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80% 이상이면 돼요. 120%까지. 그래서 아주 타협을 하지 않고,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품질이 동일하고 일정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방제제 있잖아요. 한방제제는 이 각 만들어진 그 로트마다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식품의약청에서 이렇게 회수를 하잖아요. 회수를 하면은 주로 항상 걸리는 게 한방이에요. 한방. 그래서 조심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큰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그 넓은 70만 갤론이 넘는 그 수영장의 그 물에서 잉크의 그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대단한 회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임상을 또 다 하더라고요. 뉴스킨 제품들을 보니까 건강식품인데 임상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식품은 임상을 할 이유도 없고 허가만 받으면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내고 또 그것을 놓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대단한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측에 봐보면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고온 살균법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온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까 저온을 했어요. 저온도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예, 한 30%, 40%, 30% 정도, 30%, 40% 정도 이렇게 파괴되고, 그래도 파괴가 되니까 점점 이러한 기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 냉동 가공법이라 해가지고 이걸 하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만 파괴를 해요. 근데 이것도 영양소가 소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음양 강화 건조공법은 이 보니까 영상이에요. 한 5도씨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시속 300km 되는 강풍을 쏘이는 거죠. 그러면 그 300km 강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쏘이면은 이게 분말이 돼 버리죠. 아주 완전히 말라지면서 아주 미세한 분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 소실이 없다. 예,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약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미노산제제를 팔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제제는 이거 흡수되나? 아미노산제제 이거 해봐야 뭐 한 2%, 3%밖에 흡수가 안 되는데 이거 먹어도 별 효과 없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파마넥스 제품은 92%가 흡수된대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8%만 배설이 되고. 일반인들은 이거 잘 모르는데 현장에서 파는 저로서는 정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칼슘도 역시나 흡수가 잘 될까요? 최고 흡수가 안 되는 게 칼슘제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어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마넥스 제품은 92%의 그런 흡수를 한대요.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운가요? 그래서 정말로 놀라웠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 C가 파마넥스 제품에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파마넥스에 들어가는 비타민 C는 뭔가가 달랐어요. 뭐냐? 이게 중성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중성 비타민, 저도 중성 비타민이 의약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 정도 비싸냐면 중성 비타민이 일반 고려은단 비타민 C에 비해서 5배가 비쌉니다. 5배. 5배가 비싼데 비싸서 처음에는 안 팔렸어요. 그런데 자꾸 TV에서 뭐 에스더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종편에서 자꾸 나오고 하니까 요즘 조금 이제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 비타민의 그런 중성 비타민 C의 장점이 뭐냐면 제일 좋은 게 흡수율이에요. 흡수율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내 농도가 한 며칠 정도 가냐면 한 5일 정도, 5일 정도 갑니다. 이렇게 좋은 비타민 C가 파마넥스에는 그냥 일상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포존 공법, 그리고 시트로존 공법. 이 시트로존 공법 알죠? 그 아까 제가 의약품에서 말한 방부제 있잖아요. 의약품에서는 그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파마넥스에는 보니까 천연 유래 방부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저에게 이렇게 많이 와 닿았고요. 그리고 이거 여섯 번째 보면 요 폴리 플렉시 공법이라 해가지고 요게 보면 그 화이바넷 있잖아요. 화이바넷은 이 성분이 보통적으로 이 식이섬유가 하루에 한 25g에서 30g 정도 먹어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화이바넷은 이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용량을 먹고도 동일한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것도 저를 놀래키게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이 파마네스 제품은 어디까지 저를 놀래키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보니까 알로에 있죠. 알로에. 이 알로에는 이게 가수분해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이 약효로서의 그런 효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로에의 이런 가수분해를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공법이 마나폴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알로에도 그러한 공법을 고쳐서 이렇게 그러한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제가 지금 이 알로에 MX 이 제품 비싼 제품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좋고 위도 쓰리지도 않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올해 그 검사 연도거든요. 한번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파마넥스 제품이 보니까 아까 설명이 다 됐었죠.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아주 사람을 세포를 리셋시키는 다시 젊게 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은 파메라스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서 이렇게 뭐 파메라스 제품이 뭐 그냥 좋다 이렇게 들었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해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체감이 이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보면 PDR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PDR은 그 내과 의사용 PDR이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보는 그런 PDR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만 따로 이렇게 등재해 놓은 그런 PDR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마넥스는 그 내과 의사용 의사들이 보는 그런 책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 식품이지만 정말로 어메이징한 그런 제품이다. 저는 파마넥스 제품 하나하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성분을 한번 봐보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한번 제 스스로에게 임상 테스트를 해서 한번 경험하고 싶고 이렇게 겪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파마넥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시고 저희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